피해자는 1시간 동안 75번 넘게 거부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는데요. 국과수 감정 결과도 있었고 위험을 알리는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범죄법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녹취록에는 약 1시간 동안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거는 최여비설이었습니다. 현행 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무죄는 확정됐고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이미 2016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영국도 오래전부터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23년 부동의성교제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 역시 동의 없는 성행위를 성범죄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동의 가늠죄 논의입니다. 비동의 가늠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가운데 60% 이상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현재 법이 여전히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동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 신고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판단에서 기존 최엽 의사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는 여전히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했는가를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뀐다면 한국 성범죄법의 기준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건 단순한 판결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기준점 그 자체입니다.